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상투자자문의 김주훈 자산연구팀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네 종목을 부탁해요 시간인데요. 이번 회차부터는 좀 특이하게 실제 사연자분을 앞에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지금 실제 사연자분께서 와 계시고요. 본격적으로 네 종목을 부탁해 시간 시작하기 앞서 저희 이상투자자문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본인 종목이나 보시고 싶은 포트폴리오 혹은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야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샵 9100으로 본인의 사연과 포트폴리오를 잘 써서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다음 시간에 내 종목을 부탁해요 사연 시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연을 일단 접수를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읽어보긴 했는데 본인의 계좌 상태가 어떠신지 또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주식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개인입니다.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이론이나 아니면 차트 등 좀 기술적인 부분만 보고 투자를 시작하는데, 제가 공부하는 거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주가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거의 모든 종목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미국이나 중국 등 큰 나라들은 안 좋은 기사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처분하고 새로운 종목을 담을지 아니면 저평가 가치주를 좀 찾아볼지, 그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가 상승한다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여서 현금화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유망한 종목을 찾아볼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제가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사회초년생 개인 투자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차트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전과는 좀 괴리감이 있다. 종목에서 내가 적용한 것과 실제 주식 시장의 흐름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좀 토로를 해주셨고요. 자,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정도로 가지고 계신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표 코스피 200에 속하는 종목들을 우량주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대형주를 위주로 선정을 하고 계신데, 일단 투자금이 한 2천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2천 정도 되시는 분이셨고, 총 손실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마이너스 2% 정도니까 뭐 60만 원 정도 되시겠죠, 손실이.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LG 이노 8가지 종목 가지고 계신데, 일단 종목 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은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항상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손해는 크게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다른 종목도 보니까 일단 대형주들 중에서도 뭐 반도체 이런 식으로 반도체 대형주만 편입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재생에너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랑 뭐 아이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핸드폰 부품 쪽, 그다음에 한솔케미칼은 이제 석유화학 쪽 이런 쪽이 있고, 그래서 석유화학 쪽 업종에도 가지고 계시고, 카카오 같은 거는 이제 비대면 업종, 대표적인 언택트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받았었죠. 주가도 실제로 많이 올랐고, 이런 부분도 편입하신 것 같고, 텔레칩스는 약간 이제 중소형주인데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혹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좀 포트가 전체적으로 다각도로 형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회초년생분들한테, 그리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종목은 무자비하게 늘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그 종목수가 너무 많아지면 주인분들은 20개, 30개 되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그런 분들은 내 종목이 하루하루 흐름에 어떤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파악을 못 하시거든요. 역량이 된다면 뭐 더 늘려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뭐 최대 8개까지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이 8개 수준의 종목 구성은 주인들이 흔히들 하는 실수는 일단 하고 있지는 않다. 저는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자, 일단 첫 번째,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시는 우량주와 성장주 중에서 현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우량주를 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량주와 성장주의 경계선이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진 않은데, 제가 말하는 이제 우량주나 이런 부분들은 성장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장주들 뭐 2차 전지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풍력도 있고, 보통 아시는 좀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이잖아요. 뭐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것들도 그런 게 성장주인데, 성장주는 2020년 동안에 이미 많은 흐름이 나왔고 현재는 주가 조정 중입니다. 이제 반대의 개념의 우량주는 과거 전통 소비주들, 뭐 중국 소비주 혹은 화장품, 그리고 뭐 소매, 유통, 뭐 이마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량주고 경기 민감주 그리고 전통주인데, 현재는 이 우량주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번 답변은 성장주보다는 지금 당장은 우량주 쪽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다. 그 섹터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매나 유통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과거에 코로나로 눌렸던 그런 소비주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주가는 그보다 빠르게 현재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량주와 전통 민감주를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유 종목 손실주기인데 당분간 들고 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현금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인데요. 결국 뭐 현금하냐 아니면 보유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이 딱히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본인의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이 뭐 급등하게 만약 반복이 되고 지수가 조금씩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내가 여기서 적응을 할 수가 없고 계속 손실이 누적된다고 하시면 일단 현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그릇이랑 역량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하락장에는 아직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장에서 예를 들자면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는데 내가 그 폭풍우랑 비를 맞으면서도 서 있겠다고 하면서 병에 걸릴 수도 있겠죠. 애초에 뭐 비를 맞자는 주의가 아니라 비를 피하자 이런 주의가 될 수 있겠고요. 현금화는 일반적인 상태, 예를 들어서 시장이 크게 상승도 없고 하락도 없는 횡보하는 장세에서는 현금을 약 20에서 30% 정도 가지고 계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상승 하락이 없더라도 내 종목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남아있는 현금으로 보충을 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 결국엔 그 종목이 수익권으로 도달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항상 20% 30%는 항상 남겨두고 저도 그렇게 실행을 하는 편인데요. 다만 이번 같은 하락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더 높여라. 이것이 바로 개인의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외인 기관과 다르게 현금 보유 비중이라든지 보유 종목 비중을 자기 마음대로 리밸런싱 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이번 시장에서 누적되는 손실을 버틸 수가 없고 감내할 수 없다면 현금을 해서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대로 보유를 한다는 관점으로 간다고 한다면 개인의 가장 큰 장점인 현금화 보유 종목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조절을 해서 때로는 현금 비중을 20, 30%도 가져가고 혹은 40, 50%도 갑자기 확 늘리기도 하면서 계속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서 손실을 줄여가시고 최대한 수익적인 부분을 보존하시도록 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또 추가적으로 사연자분께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또 의문점이 생기셨다면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의문점이라기보단 상담을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볼 수 없는 것들을 전문가분께서 저한테 좀 지적을 해주시는 게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좋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이러시면은 항상 연락 주셔서 좀 물어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사연자분 직접 앞에 모시고 포트폴리오와 사연들 말씀드리면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본인도 직접 이렇게 내방을 하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샵 9100으로 본인의 포트폴리오와 사연을 잘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그분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초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 종목을 부탁해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상투자자문의 김주훈 자산영명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